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왜 미증시, 코스피가 한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오르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해답을 해외선물 넘버원을 통해서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증시가 왜 오를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지? 실물 경제는 정말 안 좋은데? 그냥 돈을 풀기 때문에? 근데 우린 구체적인 답을 꺼내야 돼요. 그래야지 언제 떨어질지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더 오를지 떨어질지를 알려면은 이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일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신고점 갱신을 계속적으로 이룰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일단은 미증시 나스닥 차트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상승분이에요. 자, 해왕님 이거 더 오를까요? 네, 가능성 높아요. 그 이유가 궁금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부터 얘기를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집중하시길. 자, 지금부터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나스닥 차트 방금 보여드렸는데 기억을 하시길 권유드려요. 그 차트에 대한 물건은. 자, 여러분들 지금 내용을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외우세요. 웬만하면. 자,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은 실질금리가 나온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 경제 기본 상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실제 값을 대비를 해서. 자, 명목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실질금리 이게 뭐냐, 여러분들. 자, 명목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해준 금리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0에서 0.5인데 0.5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금리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뜻해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이게 별 10개입니다. 별 10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몇 프로예요? 2%예요. 빼면 몇 프로 나와요? 몇 프로 나오나요? 1.5%요. 네, 마이너스 1.5% 나오죠. 네, 마이너스 1.5%. 이게 지금 실질 금리예요, 미국에. 외우세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금리가 나온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 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실질금리. 실질금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는 형태에 대한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실질금리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지금부터 들어갈 내용이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라는 거는 자금이 예탁 자금이 쏠리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있고, 그죠? 어떤 재화를 하나 뜻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우스를 재화로 뜻하도록 할게요. 가만히 냅둬도요, 이거는요, 가격이 올라요. 1년 뒤에. 이 노트북으로 할게요. 이 노트북은 1년 뒤에 가격이 올라요. 근데 현금은요, 가지고 있어도 안 올라. 그죠? 왜냐면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펼쳐지냐? 사재기 현상이 펼쳐져요. 뭐냐면 너도 나도 대출 받아서 지금 사재기 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이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좀 더 좋은 투자처로 옮기기 위해서. 사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투자의 조건이에요.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높여서 이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에요. 그게 돈의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이 거품이 끼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올랐다. 보통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거시적인 경제를 보는 이제 미증시를 보는 코스피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지금 증시가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시가 꺾이려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결론만 좀 내어드릴게요. 1차적으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지금 예탁 자산보다는 이제 증시나 부동산의 자산 버블에 대한 형태가 낍니다. 이게 주요 포인트예요. 예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탁을. 적은 돈을 빌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명목금리가 낮으니까. 근데 물가는 더 올라. 그러면은 자산 버블의 형태가 끼는 그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증시가 꺼질 만한 여건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자, 더 추가적으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마이너스 상태가 되면요. 현금은 녹아내리고 자산 가격만 상승하는 효과가 드러나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 가격은 주식, 부동산, 그리고 재화 이런 걸 뜻해요. 현금이 아니라. 돈이 여기로 쏠리고 있는 거야. 최근에 비트코인 얘기 나오죠. 기억하시나요? 비트코인 4천 달성하면서. 네,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더리움도 예. 올라간다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현상이죠. 네, 왜냐하면 화폐 가치는 공급량을 찍어내기 때문에 낮아지는데 금리가 싸고 기대 인플레이션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산이 난데없는 대로 쏠리는 거예요. 주식과 비트코인 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외우시라고 얘기를 해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금리다. 자, 그러면 증시가 지금 신고점을 갱신했죠. 네. 여러분들. 자, 이게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들어가도록 할게요. 앵커.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가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힌트를 제가 전혀 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네,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음, 그러면은 다시 내려오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야 될까? 지금부터 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네. 인플레가 올라가요. 인플레가 떨어져야죠. 떨어진다. 그죠?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네, 반대로 얘기했죠. 완전.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0.5%, 2%, 그럼 마이너스 1.5%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인플레가 떨어지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인플레가 1%로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0.5% 되면서 자산이 빠지게 되겠죠. 그럼 증시가 그때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성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페드에 의한 정책이 그리고 재무부, 옐런에 대한 정책이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정책이 이 가능성을 시사하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 지금 얘네 하는 거 보면은 절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증시가 더 상승할 거다. 시장의 관측이 그래요.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있어요. 상승하는 걸. 야, 2.5%까지 올라도 돼 하고서 용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시가 더 오른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 현상 때문에.
너무 간단한 이치죠. 외우세요. 그럼 실질 금리가 빠지는 구간 내에서 마이너스 1.5%인데 지금 미국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펼쳐진다면은 증시가 눌러앉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정적인 측면이 확 들어설 가능성이 높죠. 자본이 또 이동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 어제 옐런 발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내용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빚 우려할 때 아니야. 통 큰 지원 없으면 장기 위험. 오히려 더 위험해. 야, 지르자. 더 이거예요. 이거 더 지금 돈 안 쓰면 힘들어. 우리 지금 빚 걱정할 때 아니야. 자, 옐런이 비둘기예요. 되게 이제 돈을 풀자는 주의가 강한 사람이긴 한데 지금 완전히 대놓고 얘기했어요. 어제 달러 강세기죠? 이거는 중국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그건 좀 이따 유로 볼 때 제가 얘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일 이 얘기가 나왔는데 미증시를 매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신고점 그냥 달성하는 거죠. 일단 제가 간다는 포인트는 어디였어요? 13,600포인트까지는 가능성이 놓인다라고서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반복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실질금리다. 지금 증시가 자산이 버블이 끼는 거는,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버블이 끼는 이유는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5%로 마이너스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왜냐? 누가 돈을 맡기겠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간혹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주식을 안 하신 분들도 하시는 경우가 요새 최근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 주변만 해도 네. 계좌를 그렇게 개설하더라고요. 그죠? 제 친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혜왕아, 내가 현대 자동차를 샀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원래 그런 거 하는 애 아니었잖아. 왜 갑자기 그런 거래? 남들이 하길래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적금의 형태라든가 예치금의 형태가 너무 이제 저금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거예요. 새로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근데 모두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죠. 자금이 쏠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값이 나오는 주요 요소는 뭐냐?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이거예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용인하고 있어요. 2%에서 더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올해 초에 테이퍼링 나오고 뭐 얘기 나오죠. 명목금리 올릴 생각 아직 없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제로 금리 유지하겠다. 이 상태는 유지예요. 유지. 그럼 이것만 올라가면 더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버블이 더 쌓이는 거죠. 네. 증시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게 명목금리가 올릴 때, 즉 테이퍼링을 시도하려는 제스처를 취해버릴 때 자금이 싹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스처가 나오냐는 거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은. 테이퍼링 나중에 실제 발표 들어가면 증시가 그때 빠질 가능성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게 기본 룰이에요. 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시장의 상황은 이 기준 하에 내세워야 됩니다. 페드 회의를 내용을 봐도 이 기준이고, 그죠? 바이든 정권이 제안을 하더라도 이 기준이고, 앞으로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얘기하더라도 이 기준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 용인하겠다. 냅두겠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페드에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AIT라고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걸 명분화시키고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도 괜찮아 하면서 증시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닌 거죠. 얘네는 오히려 실물 경제 살리기 바빠요. 미국은 거품인 거 알아요.
그래도 이걸 용인하겠다. 그럼 거품은 더 발생할 겁니다. 일단 1차 고점이 13,60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큰 저항점이 하나 연결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내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대입을 못해. 그죠? 근데 오늘 이해하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 시장의 척도입니다. 척도. 척도예요. 금리를 내세우기 위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시장의 척도이기 때문에 이 기준 근거로 금리를 정하고 통화 정책을 여건을 마련하는 거예요.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